2021 상반기 미술계 최고 화제를 꼽으라면 바로 이건희 컬렉션일 겁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그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미술작품 목록이 공개됐죠. 작품 수를 다 합치면 2만 3천여 점, 감정가만 2, 3조에 실제 거래될 경우 10조가 넘을 거라고 했죠. 한국 개인 컬렉터의 컬렉션으로는 규모와 가치가 역대 최대, 최고고요. 세계에 내놔도 대단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래요. 소장품 목록을 보면 교과서에서나 봤던 작가와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달리, 피카소, 샤갈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 거장의 작품이 있고요. 이중섭, 박수근 같은 국내 작가들의 근대 미술품과 고미술품, 심지어 국보,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작품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미술관들로 보내지게 됐는데요. 미술관들은 기증받은 작품을 자료 삼아 더 폭넓은 연구, 기획 전시가 가능해졌고요. 자연스레 대중에겐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기회도 늘어나겠죠? 한 사람의 컬렉션이 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세기의 컬렉터들은 또 누가 있었는지,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이 한국을 달궜다면 2018년 미국 뉴욕을 뜨겁게 달군 컬렉션이 있습니다. 록펠러 부부 컬렉션이죠. 작품 수 1550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카소, 마티스, 모네의 작품이 있었고요. 소반, 목각인형, 주칠장 같은 한국 전통 공예품도 있었어요. 부부가 죽고 난 뒤 사회 환원 계획에 따라 그들의 컬렉션이 크리스티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는 조건으로요. 록펠러 컬렉션은 크리스티 경매 사상 단일 소장자 컬렉션으로는 사상 최고 기록, 약 9천억 원을 기록하며 완판됐습니다. 이들은 생전에 기부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기부처도 20년 동안 고심해서 골랐는데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하버드대학교, 록펠러 대학교 등에 기부됐죠. 여기서 등장한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이 모마가 탄생하는데도 록펠러 가문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록펠러의 어머니, 애비 록펠러는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보다 현대미술 작품들을 다양하게 수집했죠. 현대미술을 수집하는 이유를 묻자 앞으로를 살아갈 아이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흐른 뒤 대중에게도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자며 미술관을 설립했는데 그게 바로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입니다. 남편 록펠러는 저택 부지를 제공해서 미술관을 짓도록 해주면서 아내의 뜻을 지지해줬죠. 한편 비슷한 시기, 미국 땅이 아니라 유럽에도 세기의 컬렉터가 있었습니다. 피카소와 헤밍웨이를 발굴한 현대예술의 어머니, 거트루드 스타인입니다. 미국 출신이었지만 1903년 프랑스로 이주한 거트루드 스타인은 예술가들과 교류할 살롱을 열죠. 이때 교류한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피카소, 마티스, 세잔을 비롯한 미술가, 피츠제럴드, 헤밍웨이 같은 문학가들이었죠.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거트루드 스타인과 그의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1920년대 전후 파리에서 예술가들의 데모로 활동하는 거트루드 스타인을 볼 수 있죠. 작품을 구매하면서 조언을 하기도 하고 예술가들과 고민을 나누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단순히 작품을 구매하는 걸 넘어 상당히 깊게 교류하면서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도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피카소와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고 하는데요. 피카소는 그의 초상화를 그려줄 정도였죠.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거트루드 스타인 뒤편에 이 그림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두 사람의 돈독했던 관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카소의 예술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바로 이때 그린 얼굴에서 1년 뒤에 탄생할 피카소의 걸작, 아비뇽의 처녀들의 예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피카소가 입체주의로 들어서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 말하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은 거트루드 스타인과 안 닮았다고 했는데요. 이때 피카소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결국은 그녀가 이 그림을 담게 될 거다. 거트루드 스타인 역시 내 초상화 중에서 내 모습으로 남은 유일한 그림이라면서 상당히 아꼈다고 전해지죠. 그냥 돈과 수집 욕심만 있는 컬렉터라면 아마 이 정도로 교감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책 앨리스 B 토글라스 자서전. 이 책은 거트루드 스타인이 자신의 파트너 앨리스 B 토글라스의 시선으로 쓴 사실은 거트루드 스타인 본인의 자서전입니다. 파리가 어떻게 20세기 예술의 성지가 될 수 있었는지, 당시 그곳엔 어떤 예술가들이 있었는지, 20세기 현대미술을 발전시킨 예술가와 컬렉터의 교감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로 돌아와서 예술가와 함께 성장하는 컬렉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최근 전시를 통해 만났던 쿠박의 미국 작가 헤르난 바스. 이 사람 뒤에 루벨 부부라는 세계적 컬렉터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부는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컬렉팅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신혼 때 25달러로 첫 컬렉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월급 일부를 그림 구매했었고 좋은 그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려고 갤러리나 작가 작업실을 직접 찾아다녔다고 해요. 꼭 갖고 싶은 작품을 발견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할부로라도 그림을 구입했다고 하죠. 키스 에링, 장미셸 바스키아, 신디 셔먼 등이 이 컬렉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무명일 때 작품을 수집했는데 지금의 가치는 엄청나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키스 에링인데요. 키스 에링의 첫 개인전에 초대받은 부부는 출품작 전부를 그야말로 싹쓸이했습니다. 루벨 부부와 키스 에링의 관계는 키스 에링이 1990년 사망하는 날까지 이어졌어요. 계속 후원을 해주면서 활동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루벨 부부의 컬렉션은 가장 실험적이고도 도전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현대미술을 수집하고 또 신인 작가들에게 주목한다는 점 때문이에요.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 신선한 시각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부부의 50년에 걸친 수집의 결과물은 미술관으로 탄생했습니다. 1993년 미국 마이애미의 낡은 창고를 매입해서 루벨 미술관을 지었죠. 이곳에선 지금까지 부부가 모은 1000여 명 작가의 작품 7천여 점을 다양한 기획을 통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가와 컬렉터가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컬렉팅을 시작했습니다. 신창용 작가의 조커예요. 제 월급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고퀄리티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이 가는 작가, 작품이 있다면 하나씩 구매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의 활동에 애정을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컬렉팅을 시작해보세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